네, 안녕하세요. 축구 생각입니다.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하고요.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셔서 어,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본머스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.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본머스가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아스날이 좀 유리해 보이긴 하죠. 본머스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들도 있었고 뭐 지난 경기 토트넘과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금 시즌 초반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. 본머스가 뭐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스날 상대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지만 본머스가 굉장히 거친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의 그 장점들이 조금은 이 거친 플레이나 파울로 인해서 좀 흐름이 끊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또 원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입니다. 하지만 뭐 다른 경기들이 더 불안한 경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단통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. 본머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번 경기입니다.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맨유가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도 뭐 맨유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뭐 전적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또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과 크리스탈 팰리스가 뭐 생각보다 이번 시즌 뭐 저는 엄청나게 좀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뭐 경기력은 사실 맨유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뭐 맨유도 믿지 못할 만큼 지금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사실 뭐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뭐 지난 경기도 좀 간신히 이기기도 했었고 지금 상황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불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쨌든 뭐 자아가 이적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지금 시즌 초반까지는 잘 버텨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맨유는 조금 더 경기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처럼의 경기력은 좀 상위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맨유가 득점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나오겠죠.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의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맨유의 승무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 경기입니다. 뉴캐슬 대 벌리의 경기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뉴캐슬이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. 뉴캐슬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출발은 좋지 않았어요. 하지만 뭐 지난 경기 대승을 하면서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흐름을 탄 상황에서 만나는 상대팀이 또 벌리죠. 벌리는 이번 시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하위권 팀다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가끔씩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적인 장면들은 있지만 뭐 수비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공간도 많고 주력도 좀 느리고 뉴캐슬이 조금은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벌리의 수비 정도라면 무난하게 뚫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뉴캐슬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4번 경기입니다. 웨스트햄 대 셰필드의 경기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웨스트햄이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하죠. 셰필드가 지금 조금 뭐 셰필드다운 지금 경기력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웨스트햄이 지난 시즌에는 조금 많이 좀 아쉬웠던 팀이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결과는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제가 불안한 부분은 결과를 어쨌든 만들어내고 있는 웨스트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경기력 자체는 저는 조금 지금 이 정도의 투표율과 배당을 받을 만큼의 셰필드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뭐 전방에서의 모습들도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득점들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지난 시즌은
뭐 세트피스만 기대가 됐다면 이번 시즌은 그래도 뭐 측면에서의 모습들도 활발한 것 같고 역습에서의 스피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 이 정도의 투표율이라면 저는 조금 이변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만큼 웨스트햄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경기력은 그에 받쳐주고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과감하게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번 경기입니다. 울버햄튼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. 두 팀 맞대결의 특이사항은 울버햄튼이 6연패를 하고 있고요. 홈에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는 뭐 사실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. 뭐 맨시티가 힘을 조금 로테이션으로 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울버햄튼의 경기력과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이번 시즌 울버햄튼은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의 만난 팀이 맨시티라면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맨시티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울버햄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6번 경기입니다. 라요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라요가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마요르카가 생각보다는 저는 시즌 초반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강인이 빠졌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그렇게 양질의 크로스를 올려줄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마요르카의 장점인 제공권을 많이 살려내기는 조금 이번 시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득점도 좀 잘 만들어내고 있고 결과들도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상대팀인 라요와 비교했었을 때는 확실히 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마요르카의 강한 점은 홈에서의 아무래도 섬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경기력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원정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라요가 보여주는 이 한방 어쨌든 이 득점 찬스가 왔었을 때 그것을 득점을 연결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수비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공격에서는 뭐 득점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좀 화력이나 파괴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라요가 저는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라요의 승 쪽을 생각하긴 하지만 마요르카가 생각보다 이번 시즌 초반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가져간 승무투 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7번 경기입니다. 토트넘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토트넘이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왜냐면 토트넘이 생각보다 리버풀 상대로 너무나도 약했었던 전적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. 최근 10경기 동안 2무 8패일 정도로 토트넘이 승리가 없습니다. 그러한 부분이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리버풀에게 좀 굉장히 낮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줬습니다. 일단은 토트넘이 아스날과의 그런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경기력이라면 리버풀이 지난 시즌보다는 이번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. 하지만 토트넘도 이번 시즌 저는 좀 케인이 빠지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역습에서의 파괴력이라든지 뭐 선수들의 이런 모습들 특히나 토트넘의 수비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. 뭐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토트넘이 보여주는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토트넘이 뭐 약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렇게 확실한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리버풀처럼 토트넘 상대로 라인을 내릴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두 팀 다 좀 맞붙는 경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승패 방향 중에서 지금의 득점력이 조금 더 이 공격에서의 확실한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토트넘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토트넘의 단통 승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번 경기입니다. 지로나 대 레알의 경기고요. 지로나는 뭐 제가 항상 높게 평가를 하는 팀이고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좋아요. 하지만 지금 레알이 지난 아틀레티코전에서는 좀 대패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로나는 아틀레티코처럼의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레알을 쉽게 막아내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로나가 공격은 굉장히 좋지만 항상 좀 불안한 게 수비적으로는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알의 지금 뭐 한번 오히려 저는 레알이
뭐 아틀레티코까지 잡고 계속 연승으로 이어갔다면 이 지로나가 레알 경기 상대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증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기는 건 레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로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9번 경기입니다. 소시에다드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빌바오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. 왜냐면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빌바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번 시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공격을 그런 전개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공격에서의 모습들 저는 좀 많이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역습이나 뭐 세트피스 크로스 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빌바오가 더 유리해 보이지만 어쨌든 상대팀은 강팀인 소시에다드이고 빌바오가 원정에서 경기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좀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소시에다드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번 경기입니다. 알메리아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저는 사실 이렇게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를 잘 지우진 않는데 이번 회차 라리가에서 딱히 지울 만한 경기가 저는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 경기를 좀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면 좀 많이 좀 헷갈렸었던 경기였었고 그라나다가 이번 시즌은 굉장히 좀 좋지 않고 수비도 지금 좀 약간 답이 없을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알메리아에게 이 정도 정배당과 투표율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알메리아가 역습에서의 모습들은 괜찮긴 하지만 그라나다 상대로 유리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라나다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도 않고 두 팀 다 이 할건의 두 팀이라서 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알메리아보다는 그라나다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라나다가 최근에 계속 실망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알메리아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1번 경기입니다. 노팅엄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퍼드를 가져갈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브랜드퍼드가 지난 경기 때 좀 아쉬운 모습으로 대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노팅엄과의 비교 자체는 브랜드퍼드가 더 유리하다라고 봐요. 스타일 자체가 저는 두 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이 약간의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두 팀이라면 공격에서의 조금 더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 그리고 수비적으로 덜 불안한 팀이 누구냐고 봤었을 땐 저는 브랜드퍼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브랜드퍼드가 지금 최근에 좀 흐름이나 경기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노팅엄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번 경기입니다. 알라베스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알라베스가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는 알라베스도 뭐 어쨌든 역습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팀이긴 하는데 사실 오사수나가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안하긴 합니다. 하지만 뭐 오사수나가 알라베스 상대로 좋았었던 전적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오사수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경기력이 떨어지긴 했어요. 하지만 뭐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여전히 뭐 침투나 뭐 공격진의 능력들이나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 여전히 좋고 뭐 알라베스는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사실은 뭐 크게 고민 없이 오사수나를 좀 택했습니다. 알라베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 경기입니다. 베티스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베티스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경기를 베티스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아요. 생각보다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뭐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거에 비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발렌시아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저는 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두 팀 다 수비가 불안하고
공격에서의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두 팀인데 결정력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, 그리고 공격에서 화력이 더 좋은 팀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좋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베티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 방향을 보고 있는 경기라서 저는 베티스를 단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경기입니다. 아틀레티코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기사항은 아틀레티코가 홈일 때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를 의심하진 않습니다. 뭐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려서 사실은 조금 이변 위주로 가져가시는 분은 좀 무승부까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아틀레티코가 지난 레알 상대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카디스가 이번 시즌 좀 나쁘지 않아서 조금은 무승부의 이변까지도 고려해볼 만한 경기이긴 한데 저는 폴더도 없고 이 경기에 폴더를 쓰긴 좀 아까워서 이 경기는 단통으로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.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